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 날이고요. 제가 우리 노숙 형제들 뷔페 음식까지요, 강남으로 와서 이제 뷔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또 이번에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게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은 첫째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죠. 그러나 아모스 5장 24절에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정의가 있어야 되고 판결도 공평해야 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그들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익환이나 강원룡 목사님 쪽은 정의만 주장하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리 예수님이 정말 지옥에 관한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천국보다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기준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80%는 80, 70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고, 한 20%는 사회 정의, 30%는 사회 정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제시대 6.25 때 또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위하여 항상 기도해서 편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권세 있는 자들, 위에 있는 자들, 높은 자들, 임금님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또 나라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편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부정선거, 이번에 4.17 보궐선거에 대한 부정에 관해서 또 다음 댓글을 위해서 한마디 제가 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지난주에 한 그 부활에 관한 설교가 제가 노트에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아하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하늘엔 하나님이 계시고 땅 위엔 교회들이 있는 곳,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아하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도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참 훌륭한 게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비전과 꿈을 주시겠지만, 그 당시에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이 군정하에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을 때 80%가 좌익을 선호했거든요. 공산주의.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자들 여운형, 그 다음에 김구, 조만식, 또 기타 이런 분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많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잘 몰라가지고 거의 80%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좋아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1910년에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중국에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근데 그 전에 이제 1700년, 1800년경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자본주의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본주의가 이제 한 100년, 200년, 150년 발전하다 보니까 제일 자본주의의 그 단점이 뭡니까? 빈부격차잖아요.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살고, 부자는 너무 잘 살고.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가 좀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로서는 인간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그런 반대 심리가 이론적으로, 감정적으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강구하고 원하는 시대에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마르크스, 엥겔스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죠. 다윈의 진화론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물론 70년 후에 망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 자유주의
공산주의가 더 좋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쁘다는 것을 지금 북한을 통해서도 중국을 통해서도 러시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했고 또 이상향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도자들도 이은행이라든지 조만식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박헌영 뭐 또 그 당시에 지도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봉암 이런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뜻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은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 달란트의 비유에 의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본주의 기독교 입국을 중심으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예지력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어서 세계에 빛을 발하는 기초를 낳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마음을 수용할 그릇이 되었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좋은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60불에 60년이었던 세계에서 최빈국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기타 여러 대통령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우리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애쓰는 노력으로 인해서 세계 10대 강대국 OECD 국가가 되고 정말 세계적인 기업체 삼성, 현대, LG 등 그다음에 그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또 우리 자동차, 기타 포항제철, 또 조선, 또 컴퓨터, 기타 바이오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나타남으로써 세계 10대, 13대 강대국이 된 것은 오직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별 신경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게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이 잘 되고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나라를 중국 속국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헌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 또 기타 공안정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모든 것을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로 다 공산주의 국유화시키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5번째 만에 이제 승리를 해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국민들의 그 분노가 표출되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고를 주고 앞으로 차기 대권에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주사파로부터 나라를 다시 찾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우리 입헌공화국, 공산주의 또 왕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주인인데 그 주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 투표. 우리 국민들을 데모도 할 수 없고요. 파괴할 수도 없고 계엄령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우리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4년, 5년 뭐 몇 년 하고 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 국민투표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투표를 부정선거, 부정투표, 조작, 그 다음에 투표함 바꾸치기 등 이런 문제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고 바탕을 뒤흔들기 때문에 옛날에 이승만 시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사형감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부정선거를 하면 그 대통령은 축출당하게 되고 그 사람은 정말 종신형을 받든지 엄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정선거가 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제가 표현한 바이고요. 또 이 작년 국회의원의 4.15 부정선거가요.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투표함 바꾸치기 하고 있었고 또 물류창고에서 새로 도장 찍은 것들이 대거 발견되고 투표 용지 찢어버린 것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기존에 했던 것이. 그리고 또 뭐 몇 초 만에 몇십 명씩 투표를 한 통계가 나오고 또 어떤 곳에는 인원이 한 200명밖에 안 되는데 250명, 300명이 투표한 유령 표시도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또 우리가 CCTV가 없는 곳도 있고 또 폐쇄한 곳도 있고 CCTV를 볼 때 또 투표함 막 바꾸치는 이런 모습도 보고요. 또 그다음에 노트북이나 그 컴퓨터 투표 분류기에 외부로부터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단독으로 그 자체로서 투표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해킹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 투표의 그 모든 형태가 63대 32인가 모형제로 나와가지고 확률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표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막 부정선거가 너무 많이 횡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개표할 때도 몇 표 중에 한 표가 자꾸
다른 여당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 증거가 수백 가지가 지금 표시돼 가지고 발각돼 가지고 우리 박주현 변호사 옛날에 청와대 그 특별수사관이었던 그분이 지금 다 목록을 조사하고 우리 민경우 의원이 미국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6개월 만에 그 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년 동안 재판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확실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증거가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17 부정선거가 없어야 되겠는데 4.17 보궐선거에도 부정선거가 나타난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닥터리와 아이들이란 거, 그 다음에 유튜버, 프리덤 뉴스, 가로세로 연구소, 또 신혜식 TV, 유튜버가 이봉규 TV 이곳에서 이제 각각 그 한 것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은 투표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그리고 또 접지 않은 투표용지가 대거 발견됐다. 그리고 노트북이 그 전산으로 이게 해킹 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찍은 것도 있고요. 또 뭐 기표소가 투표소에 30m나 떨어진 외부에 야외에 부산에서 있어가지고 거기서 감시관이 없을 때 살짝 찍어가지고 또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또 그 어떤 그 투표 용지가 정말 정상적인 차량으로 배달해야 되는데 어린이 뭐 유치원 차량인가 그걸로 배달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정선거를 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신혜식 유튜버, 신튜버, 그 다음에 가로세로 연구소, 프리덤 뉴스, 닥터리와 아이들, 이병우 TV에 보면 그것들이 증거적으로 동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부정선거를 이번 정부에서 했습니다. 왜 또 통계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이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세훈이가 부산시장은 빼고요. 서울에 오세훈 59대 박영선이 39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모든 지역이 다 야당이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는요 박빙이에요. 거의 반이 민주당이 이기고 반이 야당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지도를 보면 반이 민주당이 이기고 반은 야당이 이겼어요. 그래서 박빙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를 했을 볼 때 본투표에는 야당이 이기다가 사전투표만 하면은 완전히 여당이 이기는 그런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 워낙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심하고 표출돼 가지고서 도저히 너무 많이 야당을 밀어주니까 부정투표를 해도 그 효과를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대권입니다. 이번에 아마 이 주사파들이나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부정선거를 조금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대권을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면 또 국민들에게 발각되니까 조금 해가지고 대권에 무진장하게 하려고 또 중국과 손을 잡고, 옛날에는 4.15 부정선거에는 중국 개표원들이 막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부정선거한 투표 용지들이 막 창고에서 발견되고 쓰레기장에서 발견되고 철물점 고물상에서 발견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외국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나라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게 무효입니다. 무효. 왜냐하면은 여러 군데에 그런 것을 했을 가능성과 개연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음에 자기 대권을 위해서, 이번에 대권에서 우리가 정권을 못 빼다면 정말로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지금 모든 국방이 다 무너졌죠. 휴전선이 다 무너졌죠. 그제 보니까 강원도에 36부대가 다 해체돼 가지고 기갑부대가 해체돼서 그 장교가 택시기사에게 택시 타가지고 제발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하소연하는 것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그 전차 방어백도 다 부수고요. 서해안도 다 내놓고, 정말 이게 미군이 없으면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공산화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군이 주도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애국지사들이 강화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100만 명씩, 30만 명씩, 50만 명씩, 20만 명씩 하니까 미 대사관이 보고 그것을 아마 우리나라 지키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윤석열도 옛날에 FBI 국장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그분이 대권 출마하겠죠. 그분이 미국에서 아마 밀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분은 보수고 또 진보고 또 외교를 중요시하고 또 이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감으로 훌륭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안철수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손을 잡아가지고 IT 분야에 우리나라가 놀라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우리가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클린 공명선거단체에게 제가 당부합니다. 특별히 국민의힘 야당은요, 이 부정선거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전선거 부정선거를 대충 알면서도 준비한 분은 정광용 레지스탕스 TV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분은 부정선거를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60% 이상이 넘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은 참 현명한데, 다른 분들은 거의 사전 투표 부정선거에 관해서 경홀히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사전 투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체국까지 갈 때까지는 동의하는데 우체국 안에서부터 다시 개표함을 나중에 본 투표할 때 개봉할 때까지 그 CCTV로 촬영하고 그걸 지키는 그런 예는 경홀이 안 같습니다. 그 CCTV가 다 꺼져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바꾸치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번 대권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의 부정선거라도 있으면 반드시 조사해서 다음 대권 때는 절대로 부정선거가 없도록 사전투표의 정확성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징계하고 선거관리를 지금이라도 검찰이 조사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중립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이 정말 그 민주당만 좋아하고 저 더불어 야당에서 내거는 표들은 다 못하게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중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맹맹백백하게 드러났고, 주사파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공상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정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하고 검찰이 조사해서 부정선거의 단서를 다 조사해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 대선 때는 1월 달입니까? 내년 3월 달에 있는 대선에는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 중립을 해서 부정선거가 철저히 규명이 돼가지고 한치의 부정선거도 없애야겠습니다. 옛날에는요, 부정선거 조짐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해봐라, 한 표라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실제로 재검표가 조사하면요, 한 표라도 차이가 안 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엄청나게 무더기 표에 역전현상까지 도저히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 세계 유명한 학자들, 통계학자들 이런 분들이 다 부정선거라고 전부 다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고 지금 대한민국 정권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호환무치해서 정말 양심의 가책도 없이 반성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의힘 또 시민단체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그 투표잖아요, 선거. 그리고 그 선거에 그 꽃이 되는 이 핵심이 되는 선거의 부정선거, 부정투표, 조작이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사인감이고 민주주의 근본을 흔들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꽂힌 투표의 부정성을 반드시 건드려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정당이 있어야 힘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간 투표 용지를요, 가처분 딱 봉함을 시키고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없애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검찰에게 고소해가지고 부정선거 연주를 반드시 조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선이가 그랬잖아요.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박빙이라고. 아니, 사전투표에 사실은 박빙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영선이가 어떻게 합니까? 개표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전선거가 박빙이라는 것을 미리 압니까? 이것은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와 서로 조작을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대깨문들의 지지를 호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인 수준이 높인 국민들이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우리 야당 보수 애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박빙이었다면 정말로 우리가 또 패배할 수도 있는데, 그 패배가 정당한 패배였다면 국민의 뜻이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국민의 뜻을 완전히 호도하고 내가 찍은 표가 다른 무로 넘어가고 저 사람이 찍은 표를 다른 무로 넘어가고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기꾼들을 그냥 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진정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작해가서 이끌어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흔드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팔아먹는 매국노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국민의힘 야당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가 이제 나경원 의원과 주호영 몇몇 분에게 제가 부정선거 그 동영상 그것을 이제 보내서 연구해 하고 조사해달라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또 경홀히 여기고 잘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에 일어난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신튜브에 있고요, 이병구 TV에도 있고 닥터리와 아이들도 있고 프리덤 뉴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를 낱낱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찍은 표가
반드시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치기고 사기치고서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다른 표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반역행위고 매국노 행위입니다. 절대로 이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안 되고 사형에 해당되며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척결해야 되며 그래야만이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 사형감이잖아요. 반드시 국민의힘은 호소합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닥터리와 아이들 또 신튜버 또 프리덤 뉴스 또 이봉규 TV에 보면요 그 부정선거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표함이 뚫린 거, 30m 야외에서 기표한 거, 빳빳한 접지 아니한 투표 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어서 박영선이 찍힌 거, 그 다음에 CCTV가 꺼져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다른 차량으로 어린이 유치원인가 그 차량으로 그 배달한 거, 이런 기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낱낱이 증거를 잡아가지고 또 어떤 노트북을 찍었는데 그곳에서 표가 이렇게 몇 장 할 때마다 여당으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또 외부하고 연락되는 그런 그 노트북의 시스템, 개표기 시스템 이런 것을 찍었더라고요. 그 아까 말한 신튜브, 이봉규 TV, 프리덤 뉴스, 그 다음에 닥터리와 아이들 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반드시 국민의힘은 우리 야당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대표하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은요 정치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 열심히 일해야 나라가 살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고 학문하는 사람 학문하고 스포츠하는 사람, 우리가 정치에 이렇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정치는 누가 정치하는지 이름을 모르는 것이다. 왜? 그 사람과 우리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일하고 투표할 때만 이렇게 투표를 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국민들은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라를 잘 되게 하고, 나라가 잘 되려면은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세계 1등이 될 때 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정당이 하는 이런 국민의 힘을 모아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정당이 아닙니까? 우리가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정당이 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억의 돈으로. 그러므로 반드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번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4.7 보궐선거의 부정선거와 그것을 연결해서 작년 4월 15일 날 또 국회의원 부정선거, 또 그리고 이번에 또 표어 플래카드 있잖아요. 부정선거 많잖아요. 내로남불 쓰지 마라, 무능한 정부 쓰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이 파란색 로고를 차에다가 넣은 거, 그 다음에 그들이 야당은 쓰지 말라는 표들이 많고 여당은 마음대로 써도 하는 불공평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조사를 해서 반드시 부정선거가 없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되어서 이제 복음 통일이 되어서 세계의 강대국, 2대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불쌍한 세계 여러 나라를 도와주고, 우리 6.25 때 그 전에 참 빚이 많이 졌지 않습니까? 이제 빚을 갚아야죠. 각 아프리카나 네팔이나 부탄이나 어려운 나라에 고아원도 세고 학교도 세고 병원도 세고 먹을 것도 나눠주면 어려움도 주고요. 또 북한에 우리 인도적인 지원을 해서 평화적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2대 강대국이 되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이런 위대한 나라 선교국가가 되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을 열심히 사랑하고 아하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만세. 예수님 나라 만만세입니다.